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흡기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정대희 선생님과 같이 또 귀한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의 대가 진성림 원장님과 함께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라이브 주제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약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약이 있다니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네네. 오늘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과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항생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들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약들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특별히 제가 강의 준비하기 전에 오늘은 꼭 우리 정진희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가 약입니다. 약. 우리가 먹는 약. 근데 우리 정진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약들을 또 엄청 또 공부를 잘하시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약사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정진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 정진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또 재미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바쁘신 우리 정진희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유, 부탁이래는 제가 이렇게 모시러 나와야죠. 항상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하고 인사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원장님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전화 상담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7588번인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많아서 한번 같이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약에 관한 건데요. 이 약이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잘 가르쳐 드리지 않는 우리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약이 어떤 약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약제를 복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는가 치료를 해야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혹시 정진희 선생님이 약대 다니실 때 저희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all medicine is poison이라고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네네. 약대에서도 그런 걸 배웠나요 혹시? 네, 너무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약이란 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치료를 기대하는 모든 약들이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해놨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요, 아주 쉬운 타이레놀 얘기를 하더라도 감기약만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약물로 치료할 때는 그 약에 대해서 정상적인 약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약이 왜 이 병에는 치료가 되는가를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세 번째 전문가는 이 약이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거를 의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의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그 세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인지 아니면 뭐 폐에 곰팡이나 세균이나 뭐 결핵이 들어가서 생긴 부작용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으면 치료가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약물이 폐를 섬유화를 시킨다. 폐를 굳게 한다. 이런 약이 있다는 걸 모르면 치료가 달라져요. 그러면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4번 중요하죠. 비정상적으로 유발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존재하는 의의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께 보이고자 하는 의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청진만 주로 하는 게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환자를 눕혀놓고 등을 두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퍼쿠션 타진이라고 그래서 환자의 이 흉막에 물이 차 있는지 아니면 환자의 흉막에 뭐 큰 종괴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CT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질환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 오셨던 환자분의 한번 임상을 한번 보죠. 네. 48세 여자분인데 부정맥이 있었어요. 부정맥은 뭐냐면 심장이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맥이 불규칙하다 해서 부정맥. 이 부정맥의 대표적인 약이 이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정맥에 아주 잘 쓰는 약이에요. 심장내과, 순환기내과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이 부정맥도 약을 뭐 한 달 먹고 2달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거의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미오다라는 약을 5년 동안이나 복용을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병원을 가죠. 이 환자분이. 그래서 숨이 차면 대표적으로 항상 천식 뭐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니까 병원에서 천식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타 병원에서 부정맥이 있으면 또 심장에 나빠지는 심부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 초음파도 정상입니다. 근데 환자는 이제 계속 숨이 차니까 근데 저희 병원을 아름아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보면 자, 엑스레이로 보면요. 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폐가 까맣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기가 지금 오른쪽 폐고 여기가 왼쪽 폐인데요. 폐는 까맣게 그냥 보여야 정상인데 여기 다 하얘요. 하얗게 눈꽃이 핀 것처럼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이게 폐가 지금 많이 망가졌구나. 그리고 이제 CT를 찍어야겠죠. CT를 찍으면 폐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구나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환자분 옛날 사진을 갖고 와보라고 해서 봤더니 5년 전에는 즉 네. 아미오다론을 먹기 전에는 폐가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네요. 네, 부정맥 약을 먹기 전에는 폐가 정상이었어요. 과거 사진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아직 2단계에서는 아미오다론이라는 부정맥 약이 100% 이 환자의 폐를 망가뜨렸다고 확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 저는 이 아미오다론 약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미오다론 하면 저는 빨간불이 딱 켜지거든요. 아미오다론 숨차다? 그러면 이거 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이 아미오다론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 능력이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CT를 딱 찍어보면 CT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가 섬유화된 거예요. 근데 제가 폐 섬유화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드렸잖아요. 폐 섬유화가 생기면 우리는 옛날에는 약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섬유화를 예방해주는 약이 피레피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폐 섬유화니까 피레스파나 피레피돈 약을 써야겠지라고 만약에 제가 아미오다라는 약이 폐를 섬유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이 환자는 폐 섬유화니까 약을 쓰는 거죠. 항섬유화의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이 이 폐 섬유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항섬유화를 쓰는 게 아니라 아미오다론을 중단해야 된다.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렇죠. 원인을 찾았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정진 선생님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원래 특발성 폐질환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못 밝혀내는 게 이디오패틱. 특발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인이 없을 때 우리가 특발성 폐 섬유화증을 진단을 하는데 이 환자는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제 유발성이니까 이거는 특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진영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이 원인이니까 약을 끊어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근데 너무 지금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렸네요. 이거 퀴즈를 제가 퀴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 이분이 폐 손상된 원인이 뭘까요? 1번 바이러스, 2번 세균, 3번 곰팡이, 4번 결핵균, 5번 비결핵 항상균, 6번 아미오다론 부정맥약.
한번 풀어봐 주시죠. 제가 답을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 조금만 딜레이가 기다려 있어요. 보겠습니다. 1, 2, 3, 4, 5, 설마 6번 제가 중에 어떤 말씀드렸는데. 건지 한번. 자, 한번 올려봐 주시죠. 구독자 네,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아, 오늘 조금 오늘 퀴즈는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한데. 답을 제가. 네. 혜연님 6번. 네, 올라왔네요. 6번. 네. 귀여미님, 또 착한마 던지는 레전드 스톤개님, 이화자님, 이건 유원희님. 100%네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그러니까요. 들으셨습니다. 네. 6이 5개 나왔습니다. 윤희진님은. 계속 지금 답을.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이거 제가 조금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쉬운 퀴즈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한번 증례를 보죠. 이분은 64세 남자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유명한 약이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인데 네. 7년 동안 이것도 평생 복용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복용을 했는데요. 2년 전부터 숨이 찼어요. 숨이 차니까 다른 병원 갔는데 천식치료 호전 없었고 심장 정상.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까는 아미오다른이라는 약을 드셨던 네. 환자고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장기 복용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자, 이 환자분 CT를 찍어보니까 이게 폐가 이렇게 섬유화가 이렇게 심해요. 이건 완전히 하얀 게 다 폐 섬유화거든요. 숨을 못 쉽니다. 이랬던 환자가 폐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머. 자, 그럼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제가 피레스파를 썼을까요? 아니면 메소트렉세이트 약을 중단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제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정진희 원장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원인을 제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지금 섬유화가 심하게 와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아까 이런 섬유화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항섬유화제인 피레스파나 니펜디핀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안 나서요. 그럼 환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트렉세를 계속 먹을 테니까. 어쨌든 네. 원인이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약에 대해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약에 대한 부작용을 모르고 있는 선생님이 치료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알게 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쵸.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는데 비욘디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먹다가 폐가 이렇게 섬유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저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뭐 예전처럼 의사 선생님 말하는 거 100%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강의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우리 비욘디가 지금 구독자가 195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300만 명, 400만 명을 향해서 곧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치료는 약 중단과 스테로이드 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임상 진단을 볼까요? 이번에는 대장암 환자예요. 대장암. 네네네. 암이니까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또 숨차고 기침까지 나와요. 다른 병원 기관지염 천식 치료 호전이 없었어요.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CT를 보니까 또 이렇게 폐가 하얗게 다 섬유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를 했더니 이 하얗게 된 게 또 다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 환자도 과연 섬유화 치료를 피레스파를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진 선생님. 그러면 이 환자는 항암제라는 걸 썼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 항암제, 특히 블레오마이신 항암제가 있는데 이 항암제 때문에 폐가 섬유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거는 폐가 특발성으로 폐 섬유화가 된 게 아니라 대장암 치료할 때 쓴 항암제 때문에 폐가 망가진 거구나 라는 지식이 있으면 항암제를 끊어야죠. 그렇게 끊게 돼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약물 유발 ILD라서 자 IPF는 여기에 이디오패틱이 특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 우리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이 환자분처럼 약물이 유발을 한 거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DILD 이게 Drug Induced ILD라고 해서 약물 유발성 폐 섬유화증 정확히는 약물 유발성 간질성 폐질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부정맥약, 네. 류마티스 관절염, 네. 메소트렉세트 약, 그다음에 항암제 블레오마이신. 이렇게 세 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만 폐를 섬유화시키고 나쁘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고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질환이 엄청 많잖아요. 네. 각 장기에. 쓰는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현재 지금 저희 고온순결내과 임상에서 제가 쓰고 현재 아주 액티브하게 가끔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 쓰는 약제가 제가 오다가 한번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1000가지요? 네, 그래서 제 옆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가 원장님 머리에서 어떻게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야, 그 1000가지 약제를 쓴다는 거는요. 1000가지 약에 대해서 부작용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약이 기전을 나타내는 기전보다 한 가지 약이 부작용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유발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요. 일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약을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아미오다르는 부정맥약을 먹었는데 5년 전부터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년 전부터 숨이 찼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미오다른이 그쵸.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약에 미리 노출이 되고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 히스토리를 잘 물어봐야 돼요. 약을 언제 먹었냐, 네. 근데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고요. 이러한 약물 유발 간질성 폐질환은 반드시 이거 엑스레이로만 진단 못합니다. 무조건 흉부 CT가 CT. 필요하고요. 흉부 CT의 소견은 이제 그라운드 그라스 어페런스 지지요. 간유리 요명이 보이고 이게 obstructive pneumonia에서 그 폐가 폐쇄성 폐렴이 보이고 DAD는 direct acting damage라고 해서 직접 폐가 손상된 소견. 이런 이제 영상의학과적인 소견이 있을 때 약물에 노출이 됐고 호흡곤란이 있고 CT상 이런 소견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다른 질환도 배제를 해줘야지 더 돼요. 그러니까 인펙션이라든지 하트 페일러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도 배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100% 약 DIL이다. 약물 유발 간질성 폐질환을 생각하고 그 약을 끊고 그 약을 끊는 게 이제 첫 번째죠. 이 약이 원인이 되니까 그 약을 끊고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오남용이 너무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스테로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치료는 이렇게 약 중단과 스테로이드 치료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뭐 지금 어렵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글로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판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안티 캔서 드럭은 뭐죠? 이게 항암제. 예. 항암제가 이렇게 폐를 나쁘게 할 수가 있는 항암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드럭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혈압약을 포함한 뭐 부정맥약을 포함한 이런 심장내과, 순환기내과에서 쓰는 약들이 카디오바스큘라 드럭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방금 저희 병원 케이스였던 아미오다론 부정맥 또 AC 이니비터 이거 엄청 유명한 약이죠. 혈압약인데 역시 우리 정진님 딱 혈압약이라고 혈압약인데 최근에 혈압약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혈압약이 바로 이 AC 이니비터 계통의 약을 제일 많이 처방을 합니다. 심장내과에서 순환기내과나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혈압약 중에서 이제 AC 이니비터나 AC 그 리셉터 이니비터 같은 거 그리고 베타블로커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테놀민 같은 약들. 베타블로커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약들도 폐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약이지만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도 이제 폐를 안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DMAR은요, Disease Modifying Activating Drug이라고 해서 뭐냐면 만성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약들이 속하고요. 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약들은 많이 안 씁니다. 곰팡이약이고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자 치료는 원인은 하필 스테로이드 치료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의 핵심 정리인데요. 네, 이것만 여러분들 딱 아시면은 오늘의 강의는 또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유명한 약 아미오다르린은 부정맥약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심혈관계약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 저해하는 혈압약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 이제 폐를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항암제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블레오마이신, 잼시타빈, 리투시맘 이런 약들도 우리가 폐를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제, 임핀지, 옵디보 이거 최근에 아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면역 항암제. 이러한 약들도 우리가 폐를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유명한 메소트렉세이트, 류마티스 약, 그다음에 항균제, 니트로프란토인 이런 약들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작용의 약제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혹시 클로즈업 가능한가요? 이게? 네, 한번 여기 휴대폰을 직접 제 원장님께서 휴대폰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게 너무 작아서 이런데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무 약이나 쳐보세요. 아무 약이나 이건 위장약이거든요. 아무 약이나 치면요. 요게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근데 효과에 대해서는 한 4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작은 글씨로 4페이지나 나와 있는데 이게 위장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약이 그래요. 이게 사실 네. 너무 많아서 잘 안 네.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 네.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만약에 그 약 통째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약전 설명서가 있는데 네네네.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3개, 4줄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약의 부작용, 이 약을 쓸 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는요 이렇게 깨 같은 글씨로 3장, 4장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물론 기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전은 전문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부작용.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환자를 볼 때는 시간이 또 빠른 시간에 탁탁탁 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물어봐서 캐치하고 알아서 혹시 그러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1시간 동안 그 환자를 보면서 연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너무 신기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원장님. 그쵸. 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이따 질문 시간에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흔한 약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진생과 함께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은 다 갖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네. 대부분은 안 나타나죠. 확률이.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뭐 10% 굉장히 높은 거고요. 아주 이렇게 폐까지 망가지는 중증 부작용은 사실 빈도가 되게 낮아요. 네네. 네. 한 1%도 안 되지만 그 1%가 나한테 해당하면 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질문을 또 어떤 약이든지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고 전화도 있어요. 1551에 7588. 네. 네, 전화로도 연락을 주시면 아주 유익한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 주셔서 이제 너무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질문 드려도 돼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 섬유화가 어쨌든 이 약을 중단하고 이 치료를 해서 CT상으로 좋아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네. 혹시 그럼 약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한 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정진 쌤은 너무나 똑똑하셔가지고 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신데 스테로이드를 최소한 4주에서 8주는 써야 됩니다. 그 정도 최소한. 써야 네네. 돌아오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대용량을 써야 돼요. 고용량. 네네. 네, 고용량을 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점점점 줄여 나가는데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는 데까지는 최소한 8주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저게 폐가 완전히 돌아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약을 중단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를 일주일 썼다고 저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최소 8주. 8주. 예, 최대는 6개월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스테로이드 용량은 이제 아주 저용량으로 쓰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고용량.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군요. 사실 네네. 이 뭐 부정맥 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류마티스 약 아니면 혈압약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엄청 많은데 많죠. 막 섬유화라고 하면 네네. 깜짝 놀라실 네. 것 같아서 하지만 잘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발생 빈도는 높지가 네, 않습니다. 아주 낮은 네, 빈도다. 근데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드시거나 류마티스 약을 드시는데 내가 숨이 차다. 네네. 숨이 갑자기 안 찼는데 숨이 차고 다른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이 숨찬 게 해결이 안 된다. 숨이 차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폐가 이거 섬유화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와 네네. 모르는 거는 너무나 큰 그쵸. 예우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의학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치료 본인이 약을 드시는데도 불안한 게 없죠. 그러니까 네.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연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 아까 메토트렉테이스를 먹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혹시 약을 중단하면 관절염이 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그 디지즈 모디파이딩 액팅 드럭이라고 해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약에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사실 되게 많고 엄청 많고요. 네. 이제 MTX라는 메소트렉세이트는 중요하게 아주 오래된 약이거든요. 기본적인 약이기 때문에 많이 써왔고요. 근데 메소트렉세이트가 그 폐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저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류마티스 관절약을 바꿔야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약에 메소트렉세이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바꾸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대로 치료를 하셔야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종류가 많다고 또 말씀 네. 주셨으니까요. 네, 이원희님 그리고 김지원님께서 또 오늘 내용 아이고. 너무 도움되고 약 부작용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매번 네. 이렇게 원장님 방송에는 꼭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신기쁨님께서 그러면 혹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이죠. 근데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우리가 치료제 약하고 약간 틀리죠. 네. 그렇죠? 이제 뭐가 틀리느냐 하면 치료제 우리가 약은 이제 전문의약품은 왜 전문의약품이냐? 그냥 환자분이 그냥 그 일반에서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고요. 네네.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비타민이나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 또 음식에서 섭취를 잘 못하는 것들로 대부분 굉장히 안전한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는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네네. 효과도 낮고 그쵸. 부작용도 낮다. 네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주시면 그렇지만 될것 같아요. 건강보조식품이 어떤 질환을 치료한다. 이거는 과장선전이죠. 네. 네네. 그리고 또 네, 살구사랑님, 김미나님, 이미영님도 또 아이고, 후원을 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화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그 허리 아플 때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도 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역시 주셨네요. 오늘 약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니까요. 수준이 되게 높고 네. 아주 그 실용적인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진통소염제 너무나 많이 먹죠. 네. 저도 많이 먹고요. 뭐 아프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통소염제는 폐를 섬유화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호흡기에 영향을 끼쳐요. 그럼 어떤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끼치느냐? 기관지 천식.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기관지 천식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기도와 기관지 폐가 있으면 천식은 폐 실질의 질환이 아니고요. 기도와 기관지가 염증으로 수축이 되는 게 기관지 천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소염 진통제는 폐 자체를 섬유화시키는 폐를 직접 공격하는 부작용은 없고요. 그렇지만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통소염제 드실 때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이거는 천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폐섬유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섬유화는 아니지만 또 네.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라고. 기관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네. 아유 김다슬님도 후원을 도정찬님도 후원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또 질문 감사합니다.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함님께서 위장약도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위장약. 네, 그렇죠. 위장약 엄청 많이 먹죠. 네, 요것도 폐에 어떤 좀 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위장약은 이제 가장 현대 많이 쓰고 있는 위장약들은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 제제라고 그래서 무슨 졸 끝나는 거, 뭐 에소프로메졸 뭐 이렇게 졸로 끝나는 약들인데, 이 위장약은 사실은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위장약은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위장약을 드실 때는 이 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의외로 뭐 더 좋은 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거는 이제 부작용은 다 나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하다님의 그 부작용이 나쁜 것만 아니고 의외로 좋은 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약제가 그래서 개발이 됐죠.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라는 약이 개발될 때 부작용이 뭐가 나타났냐면 이게 원래 비아그라가 협심증 약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협심증은 뭐죠?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혈관을 넓혀주려고 혈관 확장제를 개발을 해서 임상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약이 나오기까지 임상시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남자분들이 이 약을 먹고 발기가 잘 안 됐던 분들이 발기가 너무 잘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든 파이자 측에서 이것 봐라. 이거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이 있네. 네네. 해서 이게 심혈관 약이 아니라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개발된 거는 좋은 부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시중에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부작용들은 다 안 좋은 거죠. 네, 네네. 그렇죠. 아주 뭐 의외의 경우에 네네. 뭐 좋게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는 네네. 좀 신경을 맞습니다. 써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또 차민주님 또 정지혜님 영희님께서도 후원을 또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그리고 혜은님께서 우리가 정말 흔히 먹는 네. 이제 타이레놀 네. 이런 해열제 진통제도 폐를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저것도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타이레놀은 사실은 저게 이제 상품명이잖아요. 네. 타이레놀은 저게 너무나 유명한 그 상품명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이름을 붙인 거를 상품명이라고 그러고요. 타이레놀의 원래 약 이름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고 저건 일반약으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통증약으로 드시는 건데 네. 타이레놀의 특징이 뭐냐면 타이레놀은 진통제입니다. 네. 진통 해열제 역할이 있고요. 안티 인플라마토리, 그러니까 소염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네. 타이레놀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이 나빠지는 겁니다. 간이 나빠지는. 간 독성이 있는데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은 간 독성의 위험이 엄청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이레놀은 폐를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타이레놀은 간을 나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이 저 타이레놀을 드시면 간 독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 있고요. 또 말씀이 나온 김에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계열, 엔세이드 계열의 가장 좀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타이레놀은 우리가 항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빈속에 먹어도 돼요. 근데 엔세이드라는 그 진통 소염제는 우리 몸 안에 프로스타글란딘을 저해하면서 기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아주 심합니다. 그 차이점이 굉장히 심하고 또 엔세이드는 천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콩팥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네네. 네, 약물 알러지가 타이레놀보다 훨씬 많아요. 타이레놀은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특히 술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술 네. 드시고 막 머리 아프다고 네.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고 머리 아플 때는 차라리 이부프로펜 네, 약을 네. 드셔야지 술 먹고 머리 아프다 숙취해소야겠다 해서 타이레놀 드시면 간독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타이레놀을 특히 이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500mg짜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 4,000mg 이상, 네, 8알 네. 이상을 먹게 되면 간독성이 뭐 수십 배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네. 머리 아프다고 타이레놀을 계속 먹게 되면 간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꼭 폐는 아니지만 또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네. 써야 될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프리지아님, 이민재님도 후원을 해주시면서 최고의 강의 너무 감사드린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약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JNH님께서 갑상선 항진증 약도 네네. 뭐 부작용이 있는지 폐 영향이 있는지 혹시 좀 네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항진증 약은 이제 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네. 저게 이제 중요한 게 갑상선 항진증 약이 보통 이제 메티마졸 약을 쓰고 있는데 갑상선에 대한 항진증 약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혈소판, 백혈구, 네네.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이런 혈액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 약을 쓸 때는 피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보면서 약을 농도를 조절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혈소판이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신 분들은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스피린도 아스피린 많이 유명한 약이죠. 드시는데 타이레놀만큼. 네, 이것도 좀 네. 폐 영향이 있는지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스피린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천식의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는 유명한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 고혈압 약과 같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게 아스피린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이제 뇌졸중도 예방이 되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랑 혈압약이랑 같이 복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스피린이 폐를 섬유화시키는 부작용은 없는데 아스피린 유발 천식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네. 유발 천식이요? 네. 그래서 아스피린 induced bronchial asthma라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천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아예 발생하는 아주 유명한 약이에요. 그래서 저 아스피린을 먹고 내가 기침 나오고 숨 차고 이런다 그러면 아스피린 때문에 기관지 천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호흡기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죠. 저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끊으면 근데 특이하게 우리가 천식은 이 흡입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을 끊게 되면 바로 많이 좋아지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스피린을 못 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응고장애가 있기 때문에 응고를 좀 혈피를 묽게 해줘야 되는 꼭 필요한 환자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아스피린 말고 항혈소판제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장보고님께서 굉장히 길게 질문을 주셔서 한번 먼저 봐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작년에 COPD 진단을 받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없던 병도 생기고요. 1년이 네. 되었는데요.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흡입기 사용 중입니다. 최근 네. 병원을 방문했는데 네. 알레르기 반응이었다고 이제 알베스코 60팩은 처방받았습니다. 네. 증상은 가슴이 얹힌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진단받은 후에 이제 흡입 후 내가 숨이 차다는 걸 느꼈고 이제 어지럼증, 백내장, 여러 증상이 있으시다고 말씀 좀 길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우선 COPD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치료제는 바헬바 레스피맷, 네, 이거를 하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지금 알베스코 60세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증상이 가슴이 얹힌 것 같고 병원 가서 흡입기 흡입 내가 숨이 차다는 거 했고, 네, 여러 증상이 있다. 근데 저거는 이제 COPD가 있으면 우리가 COPD가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엘러지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천식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병원에서 그 바헬바 레스피맷을 처방한 거는 제대로 된 처방을 잘 하신 거고요. COPD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병원 가서 또 알러지가 있고 숨이 차서 알베스코를 처방받았다고 했는데 알베스코는 저기는 스테로이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베스코와 바헬바 레스피맷 같이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근데 환자분께서 숨이 차다라고 느끼시면은 저게 이제 그 알베스코 대신에 뭐 포스터나 신비쿠트나 그러니까
베타2 아고니스트가 더 포함된 3제 요법을 하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답이긴 한데 지금 환자분께서는 그 두 가지 약제, COPD에서 두 가지 약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약제가 더 있습니다. 또 먹는 약도 COPD에서 약이 또 새로운 약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호흡기내과에 가셔서 치료를 보시면 되겠고, 백내장은 뭐 사실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뭐 수술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장 증상은 당연히 COPD 있는 분들은 위장 증상 같이 나타나고요. 위장약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 댓글 중에 막 원장님은 척척 박사님 같다고 이렇게 다 아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 또 응원의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네. 또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불경진 귀여미님께서 부정맥 약을 먹고 한 번 부작용이 왔다. 이럴 경우에 부정맥 약을 평생 끊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부정맥 약을 먹자마자 한 번 부작용이 왔는데 저게 어떤 부작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저거는 뭐 아미오다론 같은 부정맥 약은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저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부정맥 약 중에서 베타2 블로커라고 해서 인데놀이나 뭐 테놀메 이런 계통의 베타 블로커 약은 한 번 먹었는데 갑자기 섬액이,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어지럽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미오다론 계열의 약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맥박이 부정맥 환자 중에서도 맥박이 좀 너무 빨라서 힘든 환자분들은 이 맥박을 좀 천천히 해주기 위해서 테놀민이나 인데놀 같은 맥박을 느리게 해주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 맥박이 너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섬액이 심해지면 실신도 하게 되고 어지럽기도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맥 약을 끊어야죠. 근데 그럼 다른 부정맥 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른 부정맥 약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마탄 여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폐결절이 생길 수 있나요? 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코로나라는 저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이제 호흡기에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폐섬유화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폐결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폐결절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성 폐암의 폐결절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그 CT를 봐야 되고 추적 검사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코로나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결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은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없어지든지 뭐 이런 결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준님께서 그 약의 부작용은 이제 먹는 사람의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거는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효과도 드라마틱하고 좋게 나타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체질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안 쓰고요. 네, 그 약이 그 환자에게 맞는 그 어떻게 보면 DNA 측면에서의 영향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물론 영향을 일으킬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타이레놀 예를 들면 술을 먹으면서 약을 같이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의 부작용이 확실히 더 높아지게 돼 있고요. 또 용량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을 저용량으로 먹을 땐 괜찮은데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장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약도 우리가 정해진 용량보다 과량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이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이 심해지고, 여러분 변비약을 먹으면 변비가 해결해야 되는데 변비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파라독시칼 이펙트, 역설적인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의 저런 환경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먹는 음식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도 또 환경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 또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 이제 시판 후에도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아주 질문 많죠. 주셨습니다. 네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에 신약이 나왔잖아요. 신약이 나오면 한 1년, 2년, 3년 동안은 계속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었는지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을 회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계속 각각 아주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고요. 어떤 약제는 그래서 어떤 당뇨약들은 나온 지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퇴출된 경우도 많고 아주 유명한 약들 사건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진원님께서 혈압약들도 폐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또 네네. 주셨습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AC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특히 이제 AC 이니비터는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AC 이니비터들이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혈압약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혈압약을 먹는데 숨이 차고 기침이, 특히 또 저 AC 이니비터의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건 한 10%에서 나타나니까 네네. 10명 중 1명, 100명이 드시면 10명이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AC 이니비터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기침이에요. 기침. 네. 네. 이게 기침이 자꾸 나요. 이 혈압약을 먹고 나서. 근데 이거는 심각한 기침은 아니고 이거는 약을 끊으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내가 이 AC 이니비터 계열의 약을 뭐 올메텍이나 뭐 이런 약들을 먹고 나서 잔기침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요 혈압약을 바꿔봐야 됩니다. 네. 바꾸면 기침이 바로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침은 폐를 섬유화시켜서 나타나는 기침이 아니고요. 그냥 안지오텐신 그 이니비터가 갖고 있는 아주 그냥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만 바꾸면 됩니다. 네. 이건 또 구분을 해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원희님 질문인데요. 신부전 때 흔히 복용하는 디곡신도 이제 폐섬유화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저것도 아주 주셨네요. 흔하게 쓰는 약이죠. 우리가 네네. 하트 페일러 신부전 때는 디곡신이라는 약을 쓰는데, 디곡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가 심부전은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가 잘 안 되는 게 심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 뛰어올 때 쿵 할 때 세게 해주는 게 디곡신이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디곡신은 폐를 섬유화시키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곡신이라는 약을 드실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몸에 전해질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칼슘과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있는데, 저 디곡신을 먹게 되면 칼슘과 칼륨의 농도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디곡신이라는 약은 상호 약제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디곡신과 와파린 같이 먹을 때, 뭐 디곡신과 클레리스로마이신 약을 같이 먹을 때, 디곡신과 뭐 어떤 약을 같이 먹을 때, 저 디곡신이라는 약 때문에 다른 약제의 농도가 2배, 3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더 효과가 이제 크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네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곡신은 특별히 약물 간의 상호작용 아주 많은 약이라서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으로 폐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이제 네, 말씀드렸죠. 후유증 때문에 많이 그거는 생길 수 이제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그냥 완벽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다가 폐 섬유화를 유발하고 폐 결절도 유발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모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미영님께서 이제 항생제도 혹시 연관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클레이스로마이신 항생제 아주 유명한 항생제죠. 네. 우리가 헬리코박터 치료할 때도 쓰고 폐렴 치료할 때도 쓰고 엄청나게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요. 클레이스로마이신은 폐 섬유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저 클레이스로마이신도 이제 호흡기에 문제를 유발할 수는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폐 색전증이라고 해서 네. 폐에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이 가서 팍 막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천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저 클레이스로마이신도.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폐 섬유화는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한약도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지. 네, 한약은 이제 저렇게 한약이라고 써 있지만 그 한약에 있는 성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 한약에 있는 성분을 알아야지 뭐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건 한약은 제가 이제 그 성분을 모르고 뭐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에 부분에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더 이렇게 딱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장보고님께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리 잘하고 유지하면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지금은 막 숨이 그리 차지는 않는데 이제 검색을 하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만 돌아다녀서요. 나이는 50 중반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그 의학적 데피니션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가 벌써 5년도 넘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의는
비가역적인 변화.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돌아올 수 없다. 그냥 끝난 거다. 이게 정의였는데 지금 바뀐 정의는 뭐냐면 리버서블하다. 돌아올 수 있다. 즉 뭐냐? 고혈압, 당뇨가 똑같다. 관리 잘하면 된다. 지금 특히 5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면 80세, 90세까지 잘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약도 또 COPD에 대한 약이 많이 잘 나와 있기 네.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고 운동하시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셨다면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뭐 그런 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잘 관리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저희 환자분 중에 COPD 환자들이 엄청 많은데 네. 정말 폐기능이 뭐 40%, 30% 거의 이 환자는 뭐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환자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오셨는데 그분이 폐기능을 했는데 폐기능 FEVN이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COPD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장보건님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사실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시간이 또 너무 빨리 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약 중에서 이제 폐섬유화를 네. 일으킬 수 있는 약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 항상 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